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 2025가 부산 백스코 광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우리 방산기업은 미래형 무인수상정과 무인전투함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해양 무기 체계의 우수성과 함께 앞서가는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 전국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도 전국 각 부대 인근 사전투표소로 이동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휴가나 외출 등을 활용해 장병들의 투표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세종시 연남초등학교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호국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참전용사 모교 명패증정과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으며 연남초등학교 출신 참전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임평근홍은 15,000번째 병장특별진급 대상자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부전선 최전방 GOP 부대에서 어제 북측을 향해 기관총 오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쯤 서부전선 GOP에서 총기 점검 실시 중 실탄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실탄은 북측을 향해 발사됐고 탄착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해당 부대가 상황 발생 즉시 북측으로 안내 방송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주요 방산기업들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 2025에서 미래 해양전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첨단 무인체계부터 차세대 구축함까지 대거 전시하며 K해양방산의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마덱스 2025. 올해는 14개국 2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차세대 스텔스 함정을 형상화한 부스를 HD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미래 무인수상정 컨셉 모델 해검 X를 마덱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해검 X는 피탄 범위를 최소화한 스텔스형 디자인에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해 강력하고 입체적인 탐색 성능을 확보한 모듈형 전투용 무인 수상정입니다. 인공위성과 통신 드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지휘 통제 방법으로 효과적인 군집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LIG 넥스원은 20mm 원격 무장 체계와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 경월의 청상어, 공격 드론 등 임무에 따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경량화 모듈형 무장과 개방형 구성을 개발하고 있어 이를 해검 X 등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시회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이 지향하는 네이비시 고스트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저희 LIG 넥스원만의 통합 무인화 솔루션과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K 해양방산을 대표하는 센서 투 슈터 해양 임무 솔루션을 주제로 전시관을 구성하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4척의 미래 함정을 전시하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4척 중 가장 큰 크기인 미래형 무인 전력모함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력의 최첨단 무인 항공모함입니다. 공중과 해상, 수중에서 무인 전력을 지휘하고 감시 정찰, 핵심 표적 타격 기능을 수행하며 공격용 고정익 UAV를 주요 무인 체계로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는 방산 3사 통합 전시관에 실물의 10분의 1 크기인 길이 3.5m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자폭용 군집 드론 등 다양한 무장이 가능한 전투용 무인 수상정엔 하나 시스템의 전투 체계와 하나오션의 특수선 건조 역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유도탄 발사대의 개발 역량이 집약될 예정입니다. 마덱스 2025를 통해 국내외 방산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미래형 해군 전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소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군 장병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9개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도 이른 아침부터 군장병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군은 장병들의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투표하려는 장병들은 부대별로 이동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군인분들이 오셔서 투표하시는 걸 보고 저도 이번 선거의 열기가 뜨겁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고 더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사전 투표하러 왔는데 군인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앞으로도 군인분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선거 기간 동안 장병들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 준수를 교육해 원활한 사전 투표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제22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상그릴라 대화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됩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장관 직무대행을 대리해 제22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가합니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안보회의로 조 실장은 이번 회의 기간 중 본회의 참석을 포함해 미국 상하이 의원단과 일본 방위정책국장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조 실장은 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영내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국방 방산협력 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군과 민간이 만나 기술로 협력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직접 보고 체험하는 제품 설명회 현장을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병들이 첨단 장비를 체험하며 제품 성능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국방부가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103개 기업이 110개 제품을 선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출품한 제품들은 시범 사용 제도를 통과한 것들입니다. 시범 사용 제도는 민간의 우수 제품을 군이 소량 먼저 써본 뒤 성능이 검증되면 정식 군수품으로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군 사용자들은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기업은 기술 소개와 더불어 군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출품 수는 2015년 55개 기업과 66개로 출발해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과한 제품들이 여기 자리에 와주셨고요. 각 군 관계자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시범 사용 소요를 검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선 다양한 최신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탄복은 당기면 1초 만에 신속 해체가 가능합니다. 부상자 처치나 탈출이 필요할 때 빠른 조치에 용이합니다. 이외에도 120kg까지 실을 수 있는 핸즈프리 전술 트레일러,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 식수를 살균해 질병을 예방하는 장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실제 제품을 통해 민과 군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며 이 같은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튀김기랑 폐기물 처리하는 기계 두 가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왔는데 이런 게 좀 도입이 되면 병력 절감 시대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부대에도 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무거운 제품을 들고 이제 이동하는 걸 힘들어해서 이 장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거운 장비들을 싣고 가기 때문에 위험 지역으로 자주 왕복하지 않아서 좋아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6.25 전쟁 발발 75년을 맞아 육군이 참전용사의 모교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 그 희생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117년의 역사를 가진 세종 연남초등학교에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전달됩니다. 6.25 전쟁 발발 75년을 맞이해 육군 인사사령부가 호국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자랑스러운 선배 참전용사 할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연남초등학교 출신 참전용사 10명 중 생존자는 모두 4명.
그중 3명의 참전용사와 다른 1명의 가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홍덕 영웅님, 강태기 영웅님, 윤한균 영웅님, 장찬모 영웅님, 75년 전 선배님들의 힘찬 기백과 의기가 아직도 눈빛에 고스란히 남아 빛나고 있습니다. 윤한균 옹은 함께 참전했던 형제들에게 미처 못다한 말을 전했습니다. 넷이 나갔는데 2사람은 전달했고 아직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원욱은 강산 원욱의 시절에도 이 동생이 있으니까 편히 영연하십시오. 행사에서는 전쟁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운 고 염재현 중사와 고 임원재 하사의 유가족에게 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병장 특별진급 대상자로 선정된 임평근 옹에게는 15,000번째 특별진급 결정서가 전달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과거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호국영웅의 후배들이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우리 공군이 3차원 컴퓨터를 활용해 F-15K 유지 비용을 무려 1억 5천만 원 절감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로 큰 효과를 낸 공군의 수리 기법을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미국의 네바나주 상공에서 2008년 공식 퇴역한 세계 첫 스텔스 전폭기 F-117 나이트 호크가 포착됐습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의 할아버지 격인 F-117이 모습을 드러낸 건 무려 17년 만인데 미 공군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으로 실전 재배치가 제기되고 있던 터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인기 비결은 남다른 스텔스 성능에 있습니다. 개발 당시 기체의 곡면 계산을 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평면 설계를 도입했는데 이 단순한 발상은 전 세계 항공 기술의 판을 바꿨고 작은 아이디어가 만든 큰 변화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이런 케이스 우리 공군에도 있습니다. 바로 파리정비창의 F-15K 퍼스트 램프와 리보수리 기법입니다. 엔진 공기 흡입구 입구에 있는 퍼스트 램프는 고속 비행 시 엔진에 유입되는 공기 속도를 제어해 엔진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리브는 각종 외피와 지지대를 연결하고 고정하는 내부 핵심 부품입니다. 리브는 균열 발생률이 높은 부품으로 신품 교환 시 퍼스트 램프 내부 접근을 위해 외부 스킨을 장탈착하는 등 광범위한 공정이 소요됩니다.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리정비창은 두께 보강이라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지만 주변 기굴과 맞지 않아 조립이 불가능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도면의 부재로 각 공정의 표준화된 제작 공정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티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3D 디자인 설계 작업을 수행했고 특히 케미컬 밀링의 위치 및 두께 등을 시각화한 제작 도면을 만들어 제작, 조립, 품질 관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는 F-15K의 유지 비용을 1억 5천만 원 줄이는 직접적인 결과에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도 있으나 설계, 금속 성형, 가공 등의 각 기술을 융합하는 창 제작 및 수리 능력의 향상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리브의 부품 국산화 및 재고 관리로 안전한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파리정비창은 C-130과 KF-16 정비 품질 보증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공군의 책임 정비창이라는 비전 아래 완벽한 전투력 적기 지원 체계 확립, 수립하고 전투기 엔진 부품류 창정비 및 작지만 결정적인 신의 한 수, 우리 공군이 만들어갑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K리그1 16라운드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취소골 판정을 받아 0대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경기 후반 35분 국군체육부대는 서울 루카스에게 선취골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추가 시간에 서민호 병장이 동점골을 넣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골이 취소되면서 결국 0대1로 패했습니다. 경기 막판 동점골 획득에 실패한 국군체육부대는 승점 24점으로 리그 5위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국군체육부대는 다음 달 1일 수원FC와 리그 17라운드를 펼칩니다. 육군 최고의 보디빌더를 선발하기 위한 대회, 바로 헬스뿜뿜 보디빌딩 경연대회인데요. 10회 헬스뿜뿜 경연대회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현장에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결연한 표정의 참가자들. 심사를 받기 전 그동안 단련의 결과물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열을 올립니다. 광명 테이크 호텔에서 10회 헬스뿜뿜 보디빌딩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디빌딩 경연대회는 단체 부문과 개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단체 부분에서는 지정 포즈 7개와 2분가량의 자유 퍼포먼스, 개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정 포즈 7개와 자유 포즈 30초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대한보디빌딩협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상을 못 타도 이 과정 속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 상 못 타고 돌아가도 되게 대견하고 뿌듯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까지 얻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13 특수임무여단 화이팅! 같이 근무하는 병사들이 뿜뿜이란 대회를 나가고 싶으니 도와줄 수 있냐 해가지고 그러면 같이 나가자,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자. 열심히 했습니다. 네, 후회는 없습니다. 참가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던 대회가 종료되고 영광의 수상자들이 발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뿌듯함을 드러내며 청년드림, 국군드림의 목적인 장병들의 체력 증진과 전투 능력 수준 향상을 진정으로 달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회를 맞이한 헬스뿜뿜 경연대회는 보디빌딩 경연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투형 강군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헬스뿜뿜 경연대회는 올 하반기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요즘 농가는 농사일로 바쁜 시기지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역 농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해병대가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인배 기자입니다. 모판 옮기기에 집중하는 해병대 장병들. 다른 곳에서는 열매 속기가 한창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농번기를 맞아 지역 농가 2천여 곳에서 일손 돕기 활동을 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모내기 해봤었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내기 다 지은 거 보니까 되게 보람찬 것 같습니다.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농촌의 일손은 날로 부족해지는 상황. 이에 대응하는 군의 노력에 농민들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해병대들이 안 도와주면은 모시기가 많이 늦어져요. 지금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번 활동에는 미 해병대와 해군 장병들도 함께했습니다. 부대는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고 응급 구호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포항시는 장병 수송버스를 지원하면서 농가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왔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해병대인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손을 도와주니까 저희 농가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대는 포항시와 함께 이번 활동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얼마 전 국방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 사무 기본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지침엔 정치적 중립 준수 사항과 함께 장병들의 투표 방법과 주의 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장병들은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어떻게 투표해야 할까요? 지난 19일 국방부에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라라는 선거 공지를 하달했습니다. 기본 지침에는 장병들의 투표 방법과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장병들의 근무지나 상황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표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 장병의 경우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할 수가 없다면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지참해서 부대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선거일 당일에 거주지에서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선거일 투표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파병처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의 경우엔 투표를 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투표하면 될까요? 사전 투표일이나 선거일에 해외에 근무 중인 파병부대 장병이나 무관 그리고 위탁 교육자들은 국외 부재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선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신고 신청 사이트나 재외공관 등에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는 게 필수입니다. 투표 장소는 국가별 재외 공간이 원칙이지만 파병부대에는 영내 투표소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한빛부대와 동명부대에 영내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고요. 중앙선관위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파견돼서 투표 사무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복무를 하고 있지만 GOP나 GP처럼 격오지나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한 투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전투표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거나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한 투표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인데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우편으로 신청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해서 다시 우편으로 회송해야 합니다. 거소투표지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달해야 정상 처리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발송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선 장병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부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또 투표 강요나 자유선거 위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들에게도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장병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을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단체 대화방에 관련 글을 올리거나 SNS에 정치적 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외부에서는 가능하지만 부의 표시나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포즈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기준 속에서 장병들의 한 표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장병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2사단 포병여단이 전시 상황을 가정한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적의 총포격 도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에는 K-55A1 자주포 50여 대와 장병 600여 명이 참여해 완벽한 화력 대응 능력을 길렀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에는 육군 수도포병여단과 함께 훈련을 진행해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공군 6탐색 구조비행전대 정비대대가 비상대기 항공기 조치 절차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정비사의 K-16D 기총장착 절차 숙달 등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대회엔 16명의 기종별 정비사들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참여했으며 시누크 헬기와 탐색구조 헬기 등이 동원됐습니다. 국립영천호국원 제3축령당이 2023년 7월 착공 후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엽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오후 제3축령당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영천호국원은 기존 5만 5천여 기와 함께 8만여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5월 29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양호합니다. 오늘도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햇볕이 강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는 뇌우를 동반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소나기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동해안 지역으로는 해무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원주, 청주 11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계룡 28도, 원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 구름의 영향으로 지상 항공 해상 일부 임무에 일부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오후부터 충청 이남 지역은 비가 시작되겠고 화요일 전국으로 확대된 후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월요일 5mm 내외, 화요일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산지로 1에서 5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강수가 있는 날을 제외하곤 평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은 날씨로 초여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